한미일 연합훈련 친일 vs 친부. 예. 이거 뭐예요? 한미연합훈련. 이게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일본과 한국이 육상 전력에 강한 한국과 해상 전력에 강한 일본이 그렇죠. 사실 연합훈련하거나 합동으로 방위력을 행사하면은 굉장히 든든한 방패가 될 것 같다는 전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한일 관계의 어떤 개선을 이제 종용을 하고 이런 와중에 이제 한미일 연합훈련이 실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야가 한치의 어떤 이게 물러섬도 없는 어떤 이제 비난, 그렇죠. 비판 일색의 어떤 성명들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좀 정리 좀 해보자면 오바마 행정부 때 중국이 커요. 그렇죠? 급부상하죠. 중국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전 세계에 우리 집들이란 거야. 중국이 와서 집들이 했는데 그때 이제 국력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40평대 신축이고 인테리어 싹 새로 했어. 어때? 자가야? 약간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 자식 봐라. 옛날에 월세 새빵살이 할 때 이제 70년대 얘기하는 거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고 미국이 이제 야 중국 더 이상 얘네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피보팅 아시아라고 피보팅 투 아시아.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을 발표합니다. 2011년이야. 지금 그게. 급한 거는 중국이다. 중국 얘네들 그때부터 이미 오바마가 말려 죽여야겠다 하는 건데 문제는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유럽에 중동 지역에 IS라고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들이 막 또 막 난리를 치고 막 알카에다 관련 무장 단체들 우리도 피랍되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을 해요. 전쟁을.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아프간에서 전쟁 이미 하고 있지. 그때 이제 아프간 전쟁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IS도 지금 전선이 확대되고 있지. 그러니까 야 이거 중국을 잡긴 잡아야 되겠는데 힘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포섭해야 돼. 포섭해서 이제 주변 나라가 어디야? 일단 대만 있고 대만, 한국, 일본 일본이야. 있고. 그럼 이 나라들끼리 서로 친해져야 네. 미국 입장에서는 거기 40평 아파트 가진 애 견제도 하면서 자기도 지금 됐던 거지. 그래서 한국, 일본이 맨날 싸워. 과거사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웬디 셔먼인가 그래요.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이러면서 조율을 하죠. 그랬대? 그게 2016년에 뭐죠? 무슨 협정? 위안부 협정. 위안부 한일 위안부 협정이 그렇게 해서 맺어졌다는 분석이 사후적으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과거사보다 현재사가 더 급한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 언제까지 그럴 거야. 야 너도 좀 사과도 좀 하고 돈 주고 좀 해결할 건 해결하자. 우리 좀 이게 급한 게 따로 있다. 이러니까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가 그걸 받은 거죠. 그래서 근데 국내에서 어떻게 했어 그때? 반발이 심하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막 이게 굴욕 협정이다 뭐 이러고 어쨌든 한일 관계를 억지 개선한 거예요. 그랬다가 문재인 정부 오니까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한일 관계 다시 냉각되기 시작했죠. 이제는 우리가 받을 건 받아야 된다 하니까 일본은 또 뭐라 그래? 협상하자서 했는데 이게 정권 바뀌었다고 뒤집으면 얘기가 되니? 이렇게 나오니까 한일 관계가 그 냉각되고 그러니까 수출 규제하고 유니클로 불매운동한 게 그게 2018년, 19년, 2020년 그 어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이제 문재인 정부 뒤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그 뒤에 이제 한미일 관계 특히 이제 한일 관계에 방점을 두고 개선할 거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이든으로 다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제 한일 관계 개선해라. 다시 오바마 시절로 회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군사훈련 지금 상징적으로 하는 겁니다. 5년 만에 재개된 게 딱 그 문재인 정부 시기를 딱 건너뛴 5년이거든요. 포문을 이제 한미일 합동훈련에 대해서 연합훈련이죠.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 해결할 거 해결하고 아직 그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 재판 진행 중이란 말이야. 그럼 이런 거 있는데 우리가 무작정 일본이랑 손잡을 수 있냐? 약간 이런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한다. 이게 조금 과한 말이라는 비판이 나온 거죠. 이제 여당에서는. 네, 그래서 한반도에 우길기 걸린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죠. 지금은 대표는 이제 일본이 군사력을 우리랑 협조를 하다 보면은 일본 군의 어떤 지금 일본이 이제 자위대라고 해서 정식 군대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평화헌법 때문에 그리고 일본이 다시 재무장과 어쨌든 전쟁 가능한 군대로서의 변화 이런 길을 터주는 거 아니야 이런 터주는 게 얘기들 아니냐 이런 식의 우려를 내놓는 거고 이 민주당의 우려는 이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라는 어떤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쵸. 왜냐하면 한미일이 합동 연합훈련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 군사훈련까지 이제 일본의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거냐 이렇게 했더니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맞받아 쳤습니다. 이거는 친북행위다. 반일 감정을 조장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연대를 깨트리는 묻지마식 친북행위다, 반국가적 행위다 이렇게 또 나섰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 주장은 이거예요. 네. 일단 첫 번째는 한미 관계는 북한 핵을 제재하는데 필수적이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보수 정당 주장. 근데 한미 관계의 전제 조건이 한일 관계에 기반한다는 거죠. 아까 말한 그 오바마 정부 시절에 나왔던 얘기처럼. 그러면은 반일을 주장한다는 거는 결국은 반미와 동격이다. 그럼 반미라고 말을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아무래도 좀 민족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반일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사실상의 어떤 북한을 좀 이롭게 하는, 우리 안보를 취약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나오는 게 바로 인공기 발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친일 논란에 또 친북 프레임을 또 갖고 오면서 둘이 이제 여야가 아주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